22대 총선에서 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야심찬 특별 기획을 했습니다. 나 누구? 나는 누구인가? 저는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나 누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도 출연하고 싶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재봉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역이. 청주입니다. 예. 현재 현역 의원은 누구죠? 청주가 그 4개 선거구입니다. 어.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네. 청원구이고 네. 거기엔 변재일 의원이 현재 네. 있습니다. 청주의 청원구.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누구 저 오기 전에 좀 보셨나요? 다른 프로? 예,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이게 이제 5분간 사전 인터뷰를 하고 네. 10분 동안 혼자 하시고 또 마무리 5분 사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긴장이 돼요. 자, 그러면 5분간의 사전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도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전에 이제 청주시장에 도전을 해보셨고,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장 때 아깝게 졌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 우리 지역이 네. 그 단체장이 역대 음, 100% 관료 출신만 됐어요. 그래요. 그 후보도 늘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만 됐는데 네.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가 네. 민주당이 후보가 된 게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네. 정말 뭐 네. 속상했습니다. 네. 시민사회 운동 출신인데 네. 시민사회 운동은 몇 년 정도 했습니까, 대략? 제가 보니까 25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어떤 분야를 하셨어요? 주로 그 참여연대인데 참여연대. 예, 충북 참여연대에서 음. 일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 권력의 좀 문제를 좀 비판하고 네. 뭐 감시하는 역할이 주였고 또 정치 개혁과 관련된 활동도 꾸준히 했고 네. 또 분권과 균형 발전 뭐 아, 이게 참여연대는 좀 종합적 성격의 단체다 보니까 그렇군요. 뭐 두루두루 이렇게 좀 네.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네.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연대에 계실 때 제가 강연을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오셨고 네. 또 그 후에 제가 음. 그 충북 NGO 센터장으로 있을 네, 때도 네, 같이 네. 또 오셔서 이렇게 맞습니다. 많은 또 좋은 말씀해주시고 강의도 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청와대로 들어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그 청와대에 가서는 음. 청와대의 3D 업종 중에 하나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네. 그 사회조정 비서관실 음. 여기는 주로 복합 갈등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그래요. 그리고 현장 민원이 많은 네. 특히 뭐 이렇게 대형 노조라든가 음. 장기 파업 현장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그 피로감이 좀 있는 곳이었고요. 시민사회에 있을 때랑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할 때랑 네. 가장 큰 차이, 새롭게 얻은 게 있다면요? 그 관점에 좀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그것이 옳고 정의롭다라고 하면 네.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하면 네.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서 처음에 제가 그렇게 좀 일을 했더니 음. 몇몇 분들이 네. 아직도 시민단체 있냐 관점을 바꿔라. 음. 청와대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가 아니라 문제를 네. 해결하는 데다. 네. 그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음. 이렇게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건 아마 뭐 청와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를 하든 뭘 하든 좀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닐까. 문제 네. 해결 역량 네. 이것이 중요하다. 네. 그런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프로는 전국에서 다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주 청원구 네. 도전하시니까 예. 그쪽 상황은 어떤가 관심이 있을 터인데 네. 그쪽은 뭐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청주는 그래도 다행히도 음. 현재 인구가 85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한 5천에서 요 전후로 음흠. 인구가 증가하는 그렇군요. 그래도 전국에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네. 청주에 청원구를 선택한 게 그쪽과의 인연이 뭐 거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청주대학교를 나왔는데 어. 그 청주대학교가 청원구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네. 청주에 가서 첫 발을 딛고 네. 생활했던 곳도 청원구이고 아. 그래서 청원군 인연이 있고 네. 또 제가 예전에 청주청은 통합운동을 했어요. 음. 그래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 네. 운동을 했는데 네. 그나마 이제 청원의 통합은 됐죠. 네. 그 후에 청원의 정체성이 남아 있는 것이 청원구예요. 전 청원구가 그래서 잘 돼야 네. 이 통합운동의 성공이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 정치인의 있습니다. 길을 모색하는데 네.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요? 뭐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예.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 신뢰의 정치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네. 그 대한민국의 분권의 균형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네. 제시하고 특히 행정수도 건설을 음. 위해서 좀 끝까지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 물론 이제 뭐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음.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되긴 했지만 네. 그 과정에서 그래도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신뢰하고 또 대한민국이 결국은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 비전을 주셨고 저는 그래요. 또 지역에서 분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음. 뭐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정신과 같이 네. 뭐 그것을 좀 이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초. 네. 이게 나의 경쟁력이다.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5년 시민운동 한 길을 걸었잖아요. 네. 정치에 대한 신뢰가 사실 높지 않거든요. 음. 그런데 지역의 유권자들 만나면 네. 그래도 너는 믿을만해 한 길을 걸어왔잖아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저는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주 5분 동안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10분간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재봉입니다. 앞에 그 PPT에 있는 것처럼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저는 시민들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에 있는 곳으로 항상 달려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25년 동안 일관되게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해법을 찾는 그런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정치개혁과 관련돼서는 제가 2000년에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국회의원의 낙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결국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시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된다 이런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하나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또 지방 권력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시민이 시혜적 차원에서의 참여가 아니라 권리로서 지방 권력과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시민들이 진정한 우리 사회에서 주인으로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활동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일까지는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정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관점과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전장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어떤 고민 과정에서 제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는 3년 동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민원인을 만난 행정관이었습니다. 청와대 연풍문은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분노의 마음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그런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 만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했지만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저는 늘 현장 중심으로 행동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 청와대 행정관의 3년의 활동을 마치고 저는 그 스스로
청주 시장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청주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했습니다. 당시 청주시장은 민주당이기도 했고 또 현직이었고 3선에 도전하는 정말 쟁쟁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갓 입당한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이 단체장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누구도 이 경선은 보나마나 현직이 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을 믿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관료 출신 단체장들에 의한 하나만한 늘 하던 대로 일하는 그런 청주를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봤고 특히 민주당 당원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히 도전을 했고 결과는 현직 단체장과 도전자 2명 3인 경선이었어도 불구하고 제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고 했고요. 대이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25년 동안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갈고 닦아왔던 기반이 있었던 것이고 또 변화하고 반드시 새로운 청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저의 어떤 간절한 호소가 통했던 것이다. 적어도 정치가 쇄신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지역사회 주인으로 당당히 서는 그런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가 청주시장 경선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본선에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습니다만은 그것이 저의 정치의 자양분이 되었고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청주 특히 제가 이번에 도전하려고 하는 청원구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5선에 그 국회의원이 20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충분히 성과도 냈고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이제 민주당에 적합한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적어도 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고 그래서 총선을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다운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게 4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그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야당다운 그러한 전투력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는 혁신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20년 동안 묵어있는 그 숙제를 풀 수는 없다.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적인 어떤 역량을 통해서 지역을 바꾸려면 저와 같이 혁신적인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 이제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중요한 과제는 민주성입니다. 저도 엘리트 의식과 권위주의에 물든 그런 국회의원은 안 된다. 그것은 민주당다운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당내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원의 어떤 참여를 보장하고 또 지역위원회 운영도 그런 민주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춘 그러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4번째로는 선당 후사의 정신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검사 독재 정권에게 자신의 당대표를 내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방식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당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당의 방침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당이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국회의원이 이제는 청국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왔고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청원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구도심 지역은 굉장히 낙후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어떤 생활 인프라와 또 문화의 옷을 입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 그 청원의 그 이 내수와 부기 이 지역의 경우는 사실 지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동시에 여기는 그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로컬 푸드와 특히 축산 단지가 집적돼 있는데 이것을 생태 축산으로 전환하는 과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원구에는 그 초종약수와 세종대왕께서 오셔서 치유했던 그런 어떤 초종지구가 있습니다. 또한 미호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치유와 회복 또 생태 정원을 꾸밈으로써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주의 어떤 미래의 그 발전의 축은 오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창은 과학 어떤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방사능 가속기가 앞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이런 산업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을 키워나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와서 정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비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멀티 비전을 가지고 있고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활동의 경험을 축적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이요. 예, 정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를 거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현재 민주당 당대표가 된 것도 결국은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역량을 보여줬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해찬 당대표가 얘기하는 삼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 성실, 절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어떤 삶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살아왔고 그 삼실의 어떤 관점에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우 1초까지 네. 깔끔하게 활용 잘하셨어요. 네, 아이고 앞에서 분위기를 좋게 해주신 덕분에. 그래요. 청주시 청원구인데 말이죠. 네. 지난 대선 때는 득표율이 어땠습니까? 지난 대선 때 그 약간 1% 내외로 이겼습니다. 그게 그래요. 청주 전체로 보면 1% 정도가 졌는데 네. 청원구는 그만큼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연령이 젊습니다. 아주 젊은 도시이고 네. 또 그 유권자들도 조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요. 이제 매일 아침 막 지금 수준의 선거 운동도 하고 계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을 만나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청주시 밑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권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음. 나라 거덜나겠다. 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서 다음 총선 무슨 수를 써도 이겨라. 그런데 네. 기존의 인물로는 안 된다. 어. 새로운 인물로 그래요. 나와야 우리가 찍어주겠다. 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민주당다운 국회의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첫 번째로 전투력 있는 국회의원 얘기하셨는데 네. 근데 우리 송지봉 출마 예정자는 전투력이 좀 있습니까? 있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네.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 단식을 좀 목숨을 건 단식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청원의 가장 중심 지역인 네. 그 사거리에서 같이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한 10일 동안 저는 같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네. 야, 여기서 이런 그래도 같이 싸워줘서 네. 너무 고맙다. 그동안 우리 저 국회의원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뭐 네. 정말 오셔서 눈물 흘리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만큼 그래서 이런 초심 잃지 말고 네. 정말 제대로 할 말하고 음. 존재감 있는 국회의원이 좀 꼭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뭐 선수 많다고 존재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정책 메시지를 제대로 내고 네. 유권자를 잘 대변하는 정치인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너무 못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단식 10일간 했으면 복식도 충분히 하셨어요? 예, 복식 잘 참으면서 했는데 그래요. 다행히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아까 이제 10분 스피치의 마지막 대목을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셨어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사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문제 제기는 잘할 것 같은데 네, 해결 능력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의문시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청와대에 네. 그 사회적 비서관실에 있을 때 네네.
최장기 그 파업 사업 중에 하나가 콜트콜텍이라고 하는 네. 정말 안 풀렸거든요. 근데 제가 풀어냈습니다. 직접 만나서 3자 대화, 4자 대화를 잘 하도록 네. 또 공무원들을 잘 설득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니까 네. 풀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거기다가 그 정교조 합법화 문제 물론 해결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분들과 그래도 아주 상당 부분 의견 근접을 이뤘고 네. 또 공무원 노조 복직 문제도 결국 대안을 만들어서 네. 입법화하고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그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의 얘기를 잘 안 듣기 때문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문제를 회피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직면해서 풀어가면 네. 이재명 대표처럼 저도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청와대 계실 때 민원실에서 거절해 본 적이 없다. 네. 민원인을 만났다 그랬는데 참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또 막 힘든 일이잖아요. 욕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던 어떤 기반, 네. 내 기반에 이게 준비돼 있었구나 느낀 건 뭐였습니까? 아마 그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음. 제가 시민단체 일하면서 네. 그 행정기관 찾아갔을 때 우리가 좀 세게 문제 제기하러 가면 네. 앞에 철문을 닫아 걸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그 절망과 장벽감이라고 하는 건 분노로 네, 네. 이어져서 문제가 더 꼬이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문을 열어 제끼면 마음도 약간 풀리거든요. 네. 만약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네. 이런 법안은 내가 꼭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네, 꼭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지역사회 혁신 지원 특별법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법이라든가 중앙정부 지원 방식이 탑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제도에서 공모해가지고 나눠주는. 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의 현실을 잘 모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데 지원을 하고 네. 그래서 세워진 계획을 음. 중앙의 다부처가 협력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네, 전환해야 된다. 네. 그렇게 예산 낭비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버텀업 방식으로 네. 법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지방 소멸과 지방의 경쟁력이 살아난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청주에서 올라오셨는데 예. 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감사하죠. 제가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네. 감사하고 네. 또 그래도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한 것 같긴 해요. 약간 긴장도 되고. 네. 네. 근데 그 사전에 이제 출마 예정자로서 나의 이야기를 온전히 예. 이렇게 해보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었죠. 처음이죠. 처음입니까? 예, 이렇게 잘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줘요. 예, 주로는 제가 많이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제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네, 예. 네, 여긴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아주 잘 하셨는데 나누고 널리 또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주 청원구에서 출마를 희망하고 계시는 송재봉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오마이 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기획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나누구에 출마를 희망하시면은요, 오마이 나누구 @ 네이버.com 여기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